네, 안녕하십니까. NHN 클라우드의 CTO 맡고 있는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바이 디폴트, 클라우드 네이티브 바이 디폴트라는 주제로 20분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클라우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딜 가나 사실 클라우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다면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왜 못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가 우리 IT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우리가 사실 클라우드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정리를 하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제가 나름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100만 피트 상공에서 뭔가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 클라우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Remote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Computing Environment라는 것이 뭘까요? 통상 이제 Computing Environment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컴퓨팅이라 그러면 통상 한 세 가지의 큰 필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컴퓨트, 그리고 두 번째가 스토리지, 세 번째가 네트워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하고 또 그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플랫폼화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는 핵심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행하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다르지 않아서 결국은 이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를 수행하는 환경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이제 붙어 있죠. 디스트리뷰티입니다. 분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정의를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시스템 하나를 만들 때에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 예전에는 이제 한 대의 머신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한두 대의 머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수십 대, 많게는 수천 대 이상의 머신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 대의 머신들을 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분산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하나의 머신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머신으로 그것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앞에 또 이제 형용사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리모트라고 붙였는데요. 결국은 클라우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팅 인바이러먼트에서 소프트웨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Remote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를 이렇게 Remote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다 보니 단일의 머신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면은 통상은 이 클라우드의 이런 특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술의 영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바이 디폴트,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검토하는 시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쓰긴 쓰는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써서는 이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들, 그리고 클라우드에 가장 맞는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정의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여러 형태로 사실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좀 요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정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CNCF라는 단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중심으로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일종의 단체인데요. 여기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금과 같이 몇 가지 문장으로 아주 축약된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빌어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든 상관없이 클라우드라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본으로 두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수행하는 관련 기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빌드한다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의 컴퓨팅 리소스를 이용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기술들, 특히 클라우드 상에서 수행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적 정의라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가져야 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때에 어떤 기술들이 주로 사용되는가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이랄지 혹은 서비스 메쉬랄지 마이크로 서비스랄지 혹은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디클래러티브 API 등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문장, 이게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를 좀 정의를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 loosely coupled system,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loosely coupled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좀 더 우리가 탄력성 있고 그리고 관리 가능한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우리가 트래킹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았을 때는 결국 엔지니어들이 좀 더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더 자주 배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배포하고 수행되는 것들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적 정의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지를 가장 요약해서 말씀을 해준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앞에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끄는 동인도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라는 것의 장점들을 잘 우리가 쓰기 위한 것이고 또 클라우드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단점들을 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써야 되는 동의는 실제로는 이제 클라우드 그 자체의 장점과도 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 우선은 스피드와 플렉서빌리티죠.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스피드와 플렉서빌리티 같습니다. 즉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내고 또 축소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빠르게 축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스트 에피션시입니다. 저희가 회사가 이제 커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즈니스 규모가 조금 이제 축소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도입했다 그러면 조금 처지고 올라가는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 없는 리소스들을 얼마든지 빨리 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 에피션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익스텐서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서 영원불멸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실 기능들을 추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지금처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또 안정성을 개선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계신 기업들에게 한번 서베이 리서치를 한번 해본 자료입니다. IBM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요즘에 이제 숫자가 큰 걸 조금 몇 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 그 서베이 결과 84%의 사람이 분께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도입을 했더니 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굉장히 개선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큰 숫자가 네 79%인가요? 네, 79%의 응답자가 어플리케이션의 다운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떠받들고 있는 기술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통상 이제 클라우드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준비하기 위한 이 프로비저닝 단계가 있을 텐데 많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런 자동화, 클라우드의 인프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자동화 계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을 수행하기 위한 런타임,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조직화해서 수행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정의하고 또 개발하는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 이후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수행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로 수행되는지를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술들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요소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AWS랄지 Azure랄지 GCP와 같은 아주 큰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이 각각의 기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클라우드를 선택했을 때 그 클라우드 내부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조금 여러 개를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AWS도 써야 되고 애저도 써야 되고 GCP도 써야 되거나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를 같이 써야 되는 경우는 사실 특정 기업에 이 제공해주는 기술 스택들을 썼을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처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제공하는 여러 이제 오픈 소스의 솔루션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제가 그림으로 조금 표시해놨던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솔루션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 요소들, 특히 이제 오픈 소스화되어 있는 기술 요소들을 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개발하겠다.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했을 때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을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검토하시고 이 중에 적합한 솔루션들을 취사 선택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클라우드를 우리가 쓴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좋으냐,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업 분야별로 하나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장점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회사의 분류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예를 들면 B2C 형태의 웹이나 앱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회사다. 혹은 내가 이제 회사를 새롭게 만든 스타트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는 단일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웹이나 앱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서버 사이드 인프라들을 우리가 클라우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한 자산이 없죠.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일 겁니다. 그럴 경우라 그러면 단일 클라우드를 써서 그 안에 있는 기술 요소들을 잘 쓰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의 클라우드 업자들이 제공해주는 기술들을 쓰게 되면은 이 기술에 관한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의 산업군 혹은 두 번째의 어떤 기업의 구조는 Managed Service Provider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MSP 업체들은 통상 본인의 역할들이 여러 형태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제공하는 CSP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고객에 맞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혹은 고객이 원하는 클라우드를 MSP들이 잘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이런 MSP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클라우드에 관한 선택권이 많이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클라우드를 우리가 잘 운영해주고 또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드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AWS용 소프트웨어만을 개발하는 회사다. 그러면 시장에서 AWS를 쓰는 사람만 고객이 되겠죠. 애저용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애저를 쓰는 고객만 본인들이 이제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개발자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용만 개발한다. iOS만 개발한다.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 에어리어가 제한적이겠죠. 하지만 이제 웹 HTML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좀 더 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드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는 또 필연적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사는 아마 대부분 회사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IT 기술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이 기업들은 IT 자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들을 해왔죠. 근데 그 IT 자산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자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의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 혹은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단일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들은 약 7%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다, 써야 한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약 92% 됩니다. 그리고 92%의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는 업체들을 좀 나눠보면 다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겠다는 게 한 82%, 그리고 여러 개의 멀티플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겠다는 그 회사가 한 10% 됩니다. 즉 시장의 어떤 마켓의 크기로 본다 그러면 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은 기본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4가지 필라 정도를 뽑아보라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술 내용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용 기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네이티브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야 되는 아키텍처적인 특징인데요. 통상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취했을 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만들기 쉽고 향후에도 개선이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입니다.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 방식이지만 그 패키지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의 포터빌리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 번째는 운영과 구성과 관점인데요. Continuous Deliver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그것이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할 때까지를 자동화해서 쭉 역자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개발한 이후에 컴파일, 테스트, 배포, 운영에 이르기까지를 좀 자동화하는 것이 이 CI, Continuous Delivery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운영과 조직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데브옵스 같은 문화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장점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 그러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터빌리티 증대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포터빌리티를 증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하드웨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내가 수행하는 하드웨어가 바뀔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재배포하고 수행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터빌리티는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배포하거나 기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사람이 사실은 일을 하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들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장점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개선이나 수정 사항을 빠르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즉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용이하죠. 그래서 개선과 수정 사항을 빨리빨리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이 증가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스케일 아웃을 하도록 구조를 만들게 되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취했을 때 손쉽게 확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얘기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데브옵스는 어떤 기술 요소라기보다는 문화나 절차와의 요소와 좀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 혹은 뭐 운영자 이렇게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를 개발하자는 측면이죠.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브옵스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과 프로세스 등이 문제인 것이지 어떤 도구를 도입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사실 데브옵스를 한다 그러면 그럼 무슨 제품을 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데브옵스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선 회사 내의 개발 혹은 운영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데브옵스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의 장점은요. 뭐 소스 코드를 사실은 개발하고 최종 사용자가 쓸 때까지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포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더 자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취사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군이나 혹은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은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럼 시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보았을 때 실제로 많은 서베이들을 보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라는 것이 산업군에 혹은 특정 기술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하게 많이 이미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입 전략, 뭐 시간이 조금 오버했지만 도입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이 클라우드를 화할 때 리팩터 혹은 리아키텍, 리빌드 한 세 가지 정도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CNCF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레일 맵인데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이 CNCF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걸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베다라는 분이 말씀하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기술이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 이 팀과 문화 그리고 자동화와 설계 기술을 조합해서 결국은 디스트리뷰티드 어플리케이션이 가지는 복잡성을 극복하고 배포의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